발제들을 조금 더 모티프로 삼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건 어떨까? 그냥 아주 모호하게 광범위하게 얘기를 시작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 제 생각에는 플로어부터 얘기를 질문이나 이런 걸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네, 네. 네, 네. 제가 마이크 쥔 사람입니다. 권력을 쓰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우선 지금 플로어에 있는 분들부터 의견을 잠깐 들어볼까 하는데요.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고 아니면 자기 시각에서의 어떤 비평도 좋습니다. 우선은 저기 아까 질문이 있다고 했던 거기 굉장히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심지어 발제자에게 인터벤션까지 한 신현진 씨에게 제가 그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례해서 죄송합니다. No. 저 질문이 좀 있는데요. 첫째는 대표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의 발제를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이런 듣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말까지 해주시는 속내를 다 속내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주제를 먼저 제시를 할 것이냐, 큐레이터를 먼저 뽑은 다음에 주제를 내로다운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질문이 그 두 명의 파이널리스트가 되면 얼마 동안 자신의 그 기획안을 준비할 기간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기획 안에는 그 안의 내용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글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제의 컨셉을 만드는 거는 뭐 누구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큐레이터 분이라고 살 문제가 없겠지만, 그 기획 얼마나 그 전략까지 다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비평적인 시각을 광주 비엔날레 갖는 거가 또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걱정을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거가 참 듣기 좋았던 지점은, 주제를 제시한다는 거는 비엔날레가 주제를 제시를 하고 그거를 따르게 한다는 거는 일종의 비엔날레가 엘리트적인 어떤 위치에서 어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고, 큐레이터를 먼저 뽑는다는 거는 그 전 세계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예술 현상들에서 셀렉션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초이스가 뭐 일종의 여론 민주주의냐 아니면 대의 민주주의냐 하는 그런 딜레마를 딱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간단한데 코멘트가 너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진 씨. 자, 주제가 먼저냐, 큐레이터가 먼저냐, 그 고민을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이른바 톱 비엔날레들은 주제를 가능하면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술 감독을 선정한 다음에 물론 서로 이제 이 오거나이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만들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인도스하는 형식이 되는데, 다음번에는 제 경우에는 구체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지침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것을 우리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모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파이널리스트 두 분에게 이제 프로포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정도 기간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주제가 아니고 아까 네 가지 꽤 보편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보름 동안에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키워드를 몇 개를 이제 제시를 보통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주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 다음 에디션에 이러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나는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태 분량을 따지면 A4 용지 한 2장 정도면은 이제 그 당시에 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주제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면 저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인 전시 컨셉 아니면 전시 공간 배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키워드뿐만 아니고 가 주제 정도는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이러이러한 작가들 그래서 몇 가지 그 전시에 필요한 요점들을 정리해서 얼마나 잘 그래도 이렇게 평소 때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아직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필드 서베이를 통해서 필드 출입을 서베이 출입을 통해서 이렇게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보강 질문 하시겠어요? 예. 네. 지금 그 감독을 선정하는 문제, 예술 감독을 선정하는 문제는 사실 보기보다도 그러니까 비엔날레 전체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술 감독을 선정하는 문제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대중적 관심사 내지는 미술계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는 가장 비엔날레 초점이 되는 건 예술 감독 선정이라는 걸 저는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피부로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술 감독을 왜 뽑았냐? 아니면 어떻게 뽑냐? 뭐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감독은 왜 안 뽑고 한국 감독은 왜 안 뽑고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비엔날레가 만들어지는데 감독을 선정하는 문제가 많은 해야 할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뀔 수도 있는 것들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 지점에서는 사실 주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재단이 주제를 던지냐 아니면 나중에 감독이 주제를 가지고 오느냐 이것만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제 의견은 일단 놔두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우리가 비평가를 참여한 사람들 중에도 꽤 많은 다수는 어제 막 그 비평 활동을 하면서 나는 비평가 정체성보다는 큐레이터 정체성이 많은데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선 제가 이 코멘트를 요청하고 싶은 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비엔날레의 아티스트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특히 광주 비엔날레를 국제 작가로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참여한 작가가 있어요. 2012년에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한 그 사람의 그 작가의 시각에서 예술 감독을 선정하거나 내지는 같이 일했던 그 감독과의 어떤 경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준양이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The question was to me, yeah, right? Yeah. Yes. Okay. Your experience Yeah. on the 광주 Biennial, something like that. I gave a presentation. In the presentation, I was talking about the project that I did for the Guangzhou Biennale.
2 days ago. How was the experience? Well, in Guangzhou's case, is that out of the 6 curators, I had worked with 4 curators already, or I knew 4 of these curators. In my case, I was working with Sunjung, and it's a curator that I know very well in a way, which makes working with her much easy. But it's general something that I try only to work with curators that I know already, because it's extremely difficult to work with somebody you don't know. And it's also, to be honest, and not as a joke, seriously, I get quite scared when I'm invited to a biennale. So I hope not to be invited to too many biennales, because it takes up a lot of energy. I'm flying in December, I have to go to Sydney, and I'm kind of scared already for Sydney in a way, even though I know the city very well. So it is, to me, it's a huge task to do, even as an artist at Biennale, because ideally you produce something new. I think that's the strength and the potential of a Biennale to produce something. And I would wish that there would be more productions in Biennales than a third, I think. In this case was a third. Yeah. Yeah. I mean, that's the reason why I go to Biennales, to see, as a visitor, to see something new. There is no point for me going to exhibitions where I can see it everywhere, because we end up going to generic things in a way. So, for instance, I decided not to go anymore to Venice Biennales to see, because I've seen the last 10 editions of it, and last year was the first Venice Biennale that I didn't go to see, because I don't see a necessity for me to fly there, to book a hotel, to spend all the money, to see something I can see here as well. So even in this Biennale, there was, I think, at least maybe 10 pieces that I've seen already, so that feels disappointing, but maybe that's a specific case for me. I hope I answered. 2012년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거에서는 이틀 전에 했던 프레젠테이션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2012년에는 이제 6명 큐레이터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4분을 이미 알고 있었고, 비엔날레 2012년에는 김선정 큐레이터와 일을 했는데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잘 아는 큐레이터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제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비엔날레 초청받는 게 좀 두렵다고 하세요. 그게 비엔날레에서 새 프로덕션을 한다는 게 에너지가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그런데, 올해 시드니에서 이제 비엔날레를 준비하러 가는데 벌써부터 좀 막중한 임무감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비엔날레에서 이제 보통 비엔날레를 방문하는 게 새로운 작품들, 비엔날레에서 새로이 이렇게 프로덕션된 작품들을 보러 가는데, 그러니까 원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보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엔날레에서 그런 프로덕션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베니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방문을 하시다가 지난번을 안 갔는데, 그게 뭐 여태까지 봤던 작품들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안 가기로 결정을 하셨었다고 그러십니다. 네, 간단하게 번역. No? Yeah. 뭐? Yeah. No. 지금 준양이 얘기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비엔날레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야 하지만 얘기 안 하는 부분입니다. To be honest.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어떤 얘기들을 전문가 그룹 안에서는 해야 하는데 그 얘기들을 전혀 하지 않고, 비엔날레는 어쨌든 마치 show must go on인 것처럼 비엔날레는 항상 열려야 된다라는 전제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가도 큐레이터도
행정기관들도 비엔날레 퍼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준양 같은 작가가 인터내셔널 빅 익스비션에 익숙하거나 그래도 많은 경험을 가진 작가라면 그래서 사실은 뭔가 낯선 큐레이터를 만나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또 거기서 오는 그 비생산성,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측면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정반대 지점에서 여기 작가분들도 있지만 정반대 지점에서 사실은 작가한테 현대 컨템포러리 아티스트한테 되게 중요한 소위 참여나 초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스티튜션은 또 당연히 비엔날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지점에서 사례를 들어볼 수도 있을 텐데 탱 차오밍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모더레이터로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구성을 모자이크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차오밍은 제가 아는 한은 이 국제 전시들,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 전시들에 참여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오밍에게 비엔날레에 참여한다는 것, 전시 작가로서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플로어에 있는 제가 아는 굉장히 그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질문을 던질 생각입니다. 네. What does it mean to me to participate in this kind of yeah, from a personal like artist point of view, I guess participating in this kind of shows, it means, in a way, I mean, first of all, it's an opportunity because it means you will be, if everything goes well, you will be given a certain amount of production money to realize a project that you probably not would be able to otherwise. And also, it's also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let's say, the curators or other artists to exchange ideas. But of course, exchange or communication, that means it takes two. So it means that you want to communicate, well, the other part also has to wanting to communicate as well. So it doesn't always happen in that way. What else? Yeah, I mean, career-wise, exposure, whatever, that's everyone knows. Yeah, just from a very personal point of view, but also as someone who most artists has a base, and you base at some place, you kind of want this, however big or small, this region, you want to have a better ecosystem of the art scene, and Biennale is usually because of the resource and being put in, usually kind of influence this ecosystem quite a lot. So as someone local, like in my case, I'm based in Taipei. Taipei Biennale becomes kind of important. You know it's going to happen every 2 years. You kind of know how it works. I participated as well. It can, yeah, you just constantly constantly thinking about it, how this is done every 2 years, and what does it mean to you, and also to, especially, of course, for the local community, and what it means if you want to think about the larger picture, you know, you want to be kind of strategically, you know, thinking about the Taipei art scene, Taiwan art scene,
um, you want to have a better system, and how does the biennial, Taipei Biennial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aiwan, how can it play a better role for different purposes? Now the challenge is, it's like when you make a product, you have to think about, the target audience, in the business world, and it's very unlikely you can please everyone. So in a way that you kind of have to be very specific of what you want to achieve through hosting this kind of event. And regarding this whole artistic director interacting with this local art scene, from Taipei Biennale's point of experience, of course, it's my personal opinion, even just as simple as selection of artists, like the Taiwan artist, it really depends on how the curators wants to deal with these issues. I mean, the system, the structure is pretty much the same for the couple editions that I observed. But how the curator sort of deal with this structure, and it can vary from two ends of the spectrum. You will have a curator who is going to spend as much as his or her time to actually skip, to really put research effort. And that also means that he or she has to come to Taipei from somewhere in the world, every month. That's a lot, Or versus the other spectrum will be the curator basically take the suggestion list from the museum or the commissioner and then go through it. Or in the middle, you have these people who do open calls, all kinds of different ways. And I think there's no easy way out. If you really want to engage, you just have to spend the time. And to a lot of the curators, they think of this as a kind of economy. If you spend so much time, how much you get back. I'm not saying only monetary return, but also whatever values. So to some, it's just bad economy to spend more time. So I guess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structure-wise, there's a lot of things that a commissioner can do, but at the same time, it's also who is going to take the job, and how do you make this not only stop at the selection process, but continue to the continuous negotiation through this process. I feel like it's very important from my own experiences, very specifically for the Taipei Biennale that I participated or observed. Yeah. So that's it for now. I'm sorry, I totally forgot the translation. 개인적인 얘기로 작가로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비엔날레는 사실 기회로 먼저 다가오는데요.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자기 제작 예산을 받아서 보통 예산이 없어 못했었던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작가나 큐레이터들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양자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술가라는 직업으로서는 이제 노출의 기회이기도 하고, 이제 타이페이 비엔날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비엔날레가 지역에 기반을 해서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크든 작든 그 지역에 있는 예술계의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페이 비엔날레에 참여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타이페이에서 비엔날레가 이제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전략적으로 이제 타이페이 비엔날레와 타이페이 예술계가 어떻게 이제 맞닿을 수 있는지. 물론 비엔날레에서는 이제 사실 비엔날레와 같은 큰 행사에서는 이렇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이제
집단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디렉터가 로컬 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이제 뭐 작가 선택이나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에는 이제 연구나 조사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비엔날레를 할 때까지 거의 뭐 매달 방문을 하는 등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고, 아니면은 이제 뭐 미술관이나 로컬 이제 분들부터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하든 쉬운 길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또한 그 작가 선택뿐만이 아니라 만약 커미션이 있다면은 커미션을 누가 받아서 생산을 할 것인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되는 협상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오늘 마이크가 저기 마이크도 그러고 이 마이크도 그러고 만만찮네요. 지금 두 분께서, 그러니까 두 분은 작가 입장으로서 생각해 왔던 어떤 비엔날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작가도 아니고 비엔날레를 기획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엔날레를 이제 실행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발제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 비엔날레는 올해 비엔날레가 4번째 비엔날레고요. 비엔날레 전시팀장으로, 그 나머지 그 2년 동안은 재단의 정책기획팀장으로, 또 재단이 필요한 재단이 그 오르거나이저 했었던 대내외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은 드물게 전시팀장으로서 또 정책기획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본 드문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비엔날레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다 해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이제 저한테 말씀들 해주실 때 한 12년 했으면 이제 눈 감고도 하겠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새로움이 항상 해마다 있음이 그게 너무 새롭고, 어떤 때는 그것이 또 두렵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엔날레가 결과지어지는 그 스트럭처나 포맷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전시이거나 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연계되어 있는 프로젝트이거나,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감독이 있고 큐레이터들이 있고 코디네이팅을 하는 또 팀들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가시화돼서 쉽게 보여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달랐었다는 거죠. 작가들이 바라보는 비엔날레는 이럴 것이고, 큐레이터가 바라보는 비엔날레는 이럴 것이고, 전시를 실행하는 재단의 입장이나 사람들은 또 달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작품이 반복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저것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항상 다른 세팅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세팅은 그의 비엔날레 가져가야 될 정말 말 그대로 동시대 이슈인 거죠. 제가 비엔날레 팀장을 4번을 하면서 8년 동안 같은 참여 작가의 작품들을 겪어봤는데, 그 참여 작가의 작품들이 다 다른 주제와 컨셉과 세팅과 그 시대의 이슈였다는, 달랐던 그 시대의 이슈였다는 거죠. 전시 작품을 두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 전시를 기획하고 구성해내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향이나 컨셉도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2년 전에 무슨 그렇게 대단히 다른 점이 있었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2년 동안 굉장히 현대미술계 안에서는 생각보다는 정말 크게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비엔날레가 달랐고, 8년 달랐고, 10년 달랐고, 12년, 14년, 올해 16년은 또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비엔날레가 저희들이 비슷한 포맷에서 작품 전시를 보니까 비슷한 구성으로 결과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비슷한 감독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결국 작가들이 반복되는 작품들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안 봐도 되는, 올해는 한 번 정도 건너뛰어도 되고 또 그래봤자 내년에 돼봤자 또 반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제 저희들도 비엔날레를 보면서 단순히 이것이 솔직히 오프닝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 오프닝에 온 사람들이 작품을 가지고 깊게 작품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깊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네트워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이 단순히 우리가 친하게 친목을 계속 도모하고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 그게 아니라 비엔날레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동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또 그 다음을 보는 비전까지도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또 다른 제가 비엔날레를 그동안 겪으면서 느낀 거는 비엔날레 디렉터는 큐레이터랑도 또 달라야 하고 점점 더 많은 어떤 그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지 않는가. 방금 대표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차기 비엔날레 감독 선정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업무를 오더하시는 거거든요. 일요일에도 제가 해야 할 일 이렇게 지금 정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하고 또 심란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과정입니다. 비엔날레 감독을 2010년부터 제가 태스크 포스로 뽑아왔던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면 쉽게 생각을 해보면 감독을 뽑는 방법들이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슈가 무엇이고 이것이 내년에 만들어질 새 비엔날레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이 좋고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초 리서치부터 3-4개월 이상의 지진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도 또 길고 긴 어떤 협의와 또 니고시에이션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준비를 1년 이상 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비엔날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시간의 흐름과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만을 봐서라도 그것만 보기만 하더라도 이게 참으로 복잡한 건 거죠. 그렇게 저는 제가 보는 비엔날레라는 것이 어떻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전시의 스트럭처라던가 작품의 개개의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큐레이토리얼 프랙티스가 여기서 활용이 되었고 당대 이슈는 무엇일까? 저 디렉터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일까? 그럼 저 재단은 어떤 식으로 저것을 공유했고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을 것인가? 그런 부분 함께 생각하시면서 비엔날레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표님 뭐 얘기하실 거 있죠?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준양 씨 베니스 비엔날레 얘기를 주셨는데 이제 기존의 작품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비엔날레는 어떻게 보면 현대 동시대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술사에 뭔가 담론을 제시를 하려고 그러면 가능하면 새로운 작품 또 새로운 어떤 스타일이 되든지 재질이 되든지 뭐 이런 노력들의 흔적이 저는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작품이 그럼 전혀 배제가 돼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 또는 어떤 큐레이터 같은 걸 의도를 할 때 하다못해 다른 데서 또는 뭐 몇 년 전에 것 그 작품이라도 지금 이것과 결부해서 굉장히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 그것은 신작이냐 또는 구작이냐 뭐 이것은 큰 문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작품이 돼야 된다. 그것은 뭐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정말 신작들을 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노력들은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그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고요. 아까 우리 안 팀장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모든 비엔날레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에디션에 제시카가 했던 것과 이번에 마리아가 했던 거는 이 이른바 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접근법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어차피 작품이 전시되고 하는 거는 뭐 각 작품들이 전시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매개나 소통이나 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컨대 전시 공간 자체도 파티션 칸막이 없애버렸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몇 개 있었지만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소통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엔날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한테 얘기한 게 오케이 그 아이디어 살려보자 했지만은 굉장히 리스키하다 이게. 사람들은 전시회 짱 하고 열릴 때 정말 9월 1일 개막식 딱 열릴 때 야 어떤 작품들이 나왔어? 이제 그게 관심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1월 달부터 그 매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잖아요. 지역 주민들과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는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다도 많이 배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중앙에는 별로 먹히지도 않고 지방에서는 열심히 이제 써줬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보다는 9월 1일 어떤 작품이 나오나 보자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다른 비엔날레를 추구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또 자신도 있어. 자신감도 생겨.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미치는 장사 안 돼 하고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제 예술 감독을 할 수 있으면 서포트를 해주자. 그래도 그 철학이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굳히고 서포트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과 후가 똑같은 그냥 작품 전시되는 것만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어프로치 또 철학 그다음에 그것이 구체화되는 전시 기획들, 공간 기획들 또 그 전에 다른 부대 이런 것들은 유심히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아마 그래서 비엔날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재밌게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야기에 준양이 얘기한 그러니까 비엔날레 이전 비엔날레에서 내가 본 작품들이 또 있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베니스를 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단지 그 베니스 비엔날레 에디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조금 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하고 다니는 말이 비엔날레의 종언이다. The end of bienni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비엔날레라는 것도 절대적 현대미술 전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큰 지형학에서 봤으면 이게 비엔날레가 부상한 시즌이 있었다면 이것이 저무는 시즌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준양이 그런 뜻으로 했는지는 제가 뭐 더 섬세하게 대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이전 비엔날레에서 한 10개의 작품이 또 겹쳐서 볼 거다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어떤 얘기는 단지 전시작 10개가 아니라 떠도는 담론이 아니면 큐레이터가 그것도 아니면 전시를 만드는 엔지니어링이 말 그대로 이 순환하고 있는 비엔날레 컬처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의 패키지처럼 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상당히 정말 비엔날레 피로증 같은 것들을 말하는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말 그대로 작품이 누적되거나 겹쳐 중복 전시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사실 훨씬 더 솔직하고 냉정하고 좀 더 그러니까 비엔날레 속에서 저야말로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사고를 같이 하려고 노력했던 이 과거형이 됐어요. 왜 그러지? 비엔날레 배신의 말하자면 비엔날레 내부에서 비엔날레를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인텐션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랑 비엔날레 바깥이나 내지는 비엔날레라는 걸 좀 더 객관화시켜 놓고 생각할 때 이거는 답들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 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비엔날레는 정말 계속 가야 하는가? 근데 계속 가야 할 명분이 뭐고 아니면 방법론은 그러면 거기서 인벤팅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일테면 대의명분상 비엔날레는 계속 가야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가능한가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모더레이터로서 정말 이렇게 아주 그 경험의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학생이에요. 미술대학 회학과 학생인데 이 학생의 목소리로 비엔날레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어느 기회에 물론 대표이사 중대 교수시니까 뭐 중앙대 학생들한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굉장히 날것 상태의 말들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준양의 의견도 듣고 싶지만 준양이 얘기하고 싶어 하네요. 준양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김은솔 학생의 질문을 듣고 하겠습니다. May I make a comment? All right, oka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say the experience in Gwangju Biennale wa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experiences. So, of all the biennales that I've done, really, of all the biennales that I've done, and I think I've done 10 or more biennales, it wa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experiences to really live in Gwangju for more than 2 months in that city. So this is. 광주 비엔날레 경험이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비엔날레 경험 중에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광주에서 2달 이상 실제로 거주를 했고요. But I would like to say something in general about biennales, not particularly about Gwangju. Of course, there is something that there are certain discourses always circulating at certain times. But the question is, what discourses are we supporting? Are we importing or supporting certain, I mean, we are all sitting in positions. We are sitting in very, very privileged positions to create also a difference. When we speak about specificness, let's create something then very specific. And it's not, I'm not trying to apply for the position of director or curator. Let's create something specific. Let's not import similar questions constantly. When we refer to the word international, we mean a very narrow-minded, unfortunately, including myself, a very narrow-minded idea of international, which is extremely European, American centristic, as mentioned before. So let's not do these things. I'm sorry, if I look at Taipei Biennale, this Biennale, many biennales, it's a similar list of names that circulate both as artists, including myself, and I'm happy not to be included in this list, and curators. Look at the list of the last 10 biennial curators of Taipei, or even Gwangju, or anything. 90% European American curators. And therefore, if we say, if we do create something specific, yes, then let's create a specific biennial, or let's create a specific artwork, or let's create a specific exhibition. 광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광주가 아니라 사실 일반적인 이제 비엔날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순환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되게 특권적인 위치에 있고 만약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거를 하려면은 비슷한 질문들을 수입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국제적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좁게 저희는 보고 있고 이 국제적이란 거를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타이페이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참여하는 아티스트나 아니면 큐레이터의 명단들을 보면은 거의 뭐 다른 비엔날레를 봐도 그렇고
90% 이상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큐레이터들이 이를 돌아가면서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런 질문을 하고 비엔날레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Just the reason why Biennale were interesting or are interesting was that there was an opportunity for both people traveling, the local community, people in the region, to see things that they normally couldn't see, to have one chance of so many positions and artworks that you could see it. And that's the beautiful thing in a way, that suddenly you get all these informations that normally were not accessible. But unfortunately, the way information and exhibition and work works today works very different. So we have to question the necessity of that. For instance, I grew up in Vienna. Vienna has one of the densest concentration of art center and museums on a very high level for a small city. Now they came up with the Vienna Biennale, and it took place last year. It's completely unnecessary for Vienna to have a Biennale, and I wish that it would stop, please. But on the other hand, you know, if Gwangju didn't have the Biennale, nobody would know where Gwangju is outside of South Korea. So this is a counter example of something that works as well. So yeah. 네, 비엔날레가 흥미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비엔날레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거나 그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평소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정보를 얻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흥미로운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면 사실 비엔나 얘기를 드셨는데 비엔나는 사실 그 작은 도시 사이즈가 작은 거에 비해서 사실 예술 뭐 갤러리라든지 그런 미술 작품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비엔날레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비엔날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도시에서는 비엔날레가 되게 불필요한데 사실 광주는 이거의 완전 반대 예로서 만약 광주 비엔날레가 없었으면은 그런 방문하시는 분들이 광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수 있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I can make a lot more comments, but no, please. 저까지 사실 마이크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지금 앞에 이런 비엔날레에 대해서 추구하는 가치들을 듣고 제가 작은 상상을 하기로는 졸업 전시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졸업 전시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약간 후회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 이유가 그냥 졸업 전시라는 막연한 전시를 두고 우리가 그냥 무작정 작업을 해서 무작위로 그러니까 주제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로 각자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아진 상태로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모아진 상태로만 전시를 진행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작은 어떤 미술 사회처럼 전시를 기획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제시를 하면서 졸업 전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냥 드리고 싶은 거는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작가들과 함께 작업해서 비엔날레가 사회에도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작가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지 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니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생들이요. 학살이나 아니면 작가를 꿈꾸는 아직 정말 이분들처럼 네 거대한 작가들이 아닌 예비 작가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네. 제가 며칠 전부터 마이크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로 디그리에서 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신 단어가 너무 참신해서
저도 참 더 가만히 크게 얘기해. 예, 저도 굉장히 참신한 단어들을 쓰면서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좀 제가 지금 해드린 대답이 좀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엔날레가 과연 여러분들한테 지금 곧 거대한 작가가 되실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은 또 정말 어떻게 제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 제가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엔날레가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사회에 또 아니면 미술 관계자들한테 지역에 그런 생각으로 또다시 이렇게 한번 그 생각과 연결시켜 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22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일종의 가을이 되면 항상 비엔날레는 가을에 열리잖아요. 9월부터 11월까지 항상 66일을 합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1회와 2회를 빼고는 계속 그 포맷을 유지해 왔고 이제는 언젠가부터는 그 비엔날레가 하는 해에 9월의 첫 번째 주 금요일이 오픈을 하고요. 11월 첫 번째 주 일요일에 폐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딱 66일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이. 그러면서 항상 그 가을 무렵에는, 그러니까 경년의 가을 무렵에는 광주와 광주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은 비엔날레를 보게끔 돼 있습니다. 현장 학습들 하잖아요. 그럼 22년 정도가 되면 지금 30대 초중반 정도가 되면 평생을 비엔날레를 본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부터. 요즘은 비엔날레 관람객 중에 제일 그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가요? 비엔날레 관람객 중에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고 반기는 관람객이 유치원생들인데 왜냐하면 관람 문화가 너무 좋아요. 항상 손을 잡고 선생님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길로만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유치원 때부터 대학을 가고 일반인이 됐을 때까지 결국은 비엔날레를 봐왔다는 거잖아요. 10년 전에도 그 결과치를 알 수 없었는데 지금쯤 보니 이제 그렇게 비엔날레를 통해서 비엔날레를 보면서 자라난 세대들이 이제는 30대 중반이 되어서 미술계에서 자리들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은 작가로서 또 기획자로서 아니면 미술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전문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엔날레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구나. 문화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며들잖아요, 점점점. 그래서 그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광주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눈, 현대미술을 느끼는 체감은 저는 다르다고 믿거든요. 여러 군데 이렇게 특강도 가보고 강의를 가보면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광주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대미술에 대한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스며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대한 작가가 되실 분들도 이렇게 비엔날레를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그 비엔날레 흐름을 한번 같이 이렇게 동승해 보시고 내가 그러면 내 위치가 앞으로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또 지금은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짚어보시면 되게 좋은 원하시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엔날레 전도사 같아요. 이름이 누구예요? 은솔. 은솔 씨.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 이거였었나요? 젊은 작가들한테 비엔날레가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혹시 그 질문 아니었어요? 미술을 하면서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나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데 너희는 어떤 세상을 꾸려가고 싶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 완전히 딴 얘기가 비엔날레 전도했다니까. 예. 자, 우리 이제 안 박사 얘기하고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질문의 포인트를 잘못 짚어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행정고시를 했거든요. 원래 제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유학을 예술 경영을 해서 이렇게 또 문화부에서 한 28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아무리 답을 많이 써도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을 쓰면은
100점 만점에 2점 이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20페이지를 맡고도 2점짜리야. 바꿔도 아니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아니 얘기 잘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네요. 그 토요일 날 광주 비엔날레 우리 거시기홀에서 거시기홀입니다. 거시기홀 거기에서 우리 광주 비엔날레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부산 요 세 개 비엔날레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서로 모여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사실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축제기는 축제지. 그러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웰빙 뭐 체험하는 그런 축제하고 다른 어떻게 보면 정말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꽤 피곤한 작업 아니에요. 아까 거대 담론을 형성해야 되고 뭐하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전시보다 훨씬 진지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은 아닌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이.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축제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피카소 전시가 되든 우리가 익숙한 학습이 된 그런 전시를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더 즐기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관객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비엔날레를 할 이유가 적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술 경영을 가르치면서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면 비엔날레를 구태 할 이유가 없지. 자, 베니스 비엔날레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6개월 동안에 고작 40만, 50만? 그거 보잖아요, 그게. 그 천혜의 관광예술조차도. 그런데 우리 웰빙 축제, 아주 즐거운 축제 한 4일, 5일만 해봐. 50만 그까짓 건 모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길어집니다. 사실 관객을 우리 관람객들, 방문객들을 이 짧은 2개월을 하면서 광주에서 이 40만 이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학생들 단체 관람이 많아요. 원래 비엔날레는 학생들 단체 관람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전문가들을 위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쪽에 미술에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외에 일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순히 전문적인 전시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대로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또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일반 관람객들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어떻든 2차적인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안 박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린 친구들이 계속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10번을 오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또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일반 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들 또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우리가 그때 창의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 창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지는 또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또 비엔날레는 잘 기획을 하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했던 거 짧게 얘기할게요. 아무리 현대 예술이 추상적인 것들, 관념적인 것들 또는 이 철학적인 것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미술이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이 원래 아르테, 테크네, 기술에서 출발하는 같은 동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기술적인 의미의 쟁의로서의 기초들은 나는 갖췄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것이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시되어지고 우리 관념, 철학 이런 것으로서 이제 미술 또 특히 비엔날레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또 조장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미술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인 이 테크놀로지 요 기술을 저는 연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거는 뭐 기본이고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기술자지요. 그런데 정말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사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 끊임없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길 가다가 계속해서 이런 케이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수없이 많은 이제 훈련을. 그러니까 제가 법대에 들어갔을 때 리걸 마인드, 법적인 생각에서 학교 가서 돌멩이에 넘어지면 이것이 학교 책임은 몇 프로가 될까? 내 책임은 몇 프로가 되지? 뭐가 되지? 판례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계속 그런 것에 훈련을 스스로 이렇게 해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을 주셔서 이 책을 정말 미치도록 읽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에 이 사유, 생각 그걸 녹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자기의 철학을 만드는 것 그 훈련들을 좀 즐거움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티스트들한테 부탁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네. 박양구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내시고 더 지금 최근에 진짜 본인의 정체성은 프로페서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그러니까 보통 대표이사라는 게 행정적인 대표이사는 보통 이렇게 발제도 하지 않고 또 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량이 이런 데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기꺼이 오늘 발제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로서의 어떤 발제가 기대가 됐기 때문에 모셨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교육자로서 지금 그러니까 비엔날레를 운영하는 어떤 행정가의 면모라기보다는 다음 세대에 대한 질문을 핵스닝이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교육자적 면모를 보여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서요. 사실은 계속 오늘 굉장히 적극적 파티스펀트로 저기 앉아 계시는 신현진 씨를 그리고 사실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을 줄이고 신현진 선생도 말을 짧게 하시고 이제 제가 오거나이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준남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도 사실은 건축가로서 또 작가로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이 비엔날레 관련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현진 선생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준남 교수님께로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쭉 가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시간을 빼먹어 죄송하고요. 빨리 그리고 답변은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그 토론이 저 정말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지속될 가치가 있는 것이냐, 또 그러려면은 안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티컬리티를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은양 씨는 그래서 좀 더 스페시픽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엮어본 건데요. 이번 비엔날레가 그러니까 예술이 무엇을 매개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가 크리티컬한 지점이 있는 것 저도 동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관계미학과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차이점이 뭔지 뭐 정책 기획 수위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그게 관계 미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오디언스 파티스페리, 관객 참여 뭐 그런 거라면 예술 작품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건데 혹시 전시할 때 작품이 아니라 무슨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무슨 설명 다큐멘테이션에 포커스를 두는 전시를 그런 전시를 하겠다는 뭐 의견도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관계 미학과의 차이. 일단 관계 미학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현대미술원에서 이제 많이 거론되었던 말인데요. 굳이 그 차이를 제가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현장에서 프로젝트성 작품들이 단순히 진행되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다층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 안에서 소통하고 매개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여진 거죠. 그 예로 작가들이 대부분 비엔날레가 있게 되면 한 번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작품을 설치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면 조금 더 빨리 들어오고요. 설치하는 시간들이 좀 짧아지면 좀 더 적은 기간 동안 들어오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번에 거쳐서 현지에 오고 광주 현지에 와서 리서치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상호가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어떤 것이 주제가 되고 소재가 되어서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그런 지진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작품으로 결론 지어지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도 올해 비엔날레를 보면서 예년의 어떤 참여 작품 또는 인터랙션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단순히 말뿐인 소통이나 공유가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인 결과물을 만져지고 또 그것이 결국은 예술이 매개하는 툴이 되고 방법이 되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현대미술의 어떤 형태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단순 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하는 매개하는 것에 첫 단추를 꿰어서 스며드는 작업들이 시작이 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첫 단추를 꿰었는데 얼만큼 잘 스며드는지는 앞으로 그 지속성과 그 지속되는 시간 안에서 얼만큼 제대로 디벨롭이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시작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크진 않지만 대단한 이슈머리를 하진 않았지만 지속적인 시간, 1년이라는 긴 텀을 가지고 매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가 하면 단순히 광주 비엔날레가 아니면 다른 기존의 비엔날레들이 관계 맺기를 해왔던 대상보다 더 나아가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룹과 대상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왔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조금씩 시작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런 사업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원래회나 인프라스쿨 같은 걸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같은 이름으로 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아무래도 좀 지속성을 가지고서 가게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결과나 그 과정들에서 저희들이 얻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그냥 저희들이 그냥 서로 단순 관계를 맺기 또 인터랙션 하기보다 좀 더 이번 에디션을 통해서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볼 수 있는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의 특징 중에 차별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정, 프로세스를 굉장히 강조한 것이다.
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장 밀착형 그 전시회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1년 반, 짧게는 1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그것이 연결할 정도까지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마리아하고 얘기할 때 그냥 리스키한 일에다가 내가 돈을 쓰는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논문을 하나 썼던 것, 대표면서도 제가 또 학술지에 논문 하나 썼던 것이 이제 박물관이나 우리 미술관들의 이른바 커뮤니티 파티시페이션, 주민 참여에 관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관객 참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관객들이 참여한다고 주민들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냥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이른바 소극적인 의미에서 주민들은 향수하는 것, 고작 체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것 정도를 두고 흔히 이제 우리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프로그램들을 쭉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책을 펴는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관람객들을 참여시키는 경우는 없었고, 그보다 조금 더 마이너한 그 좁은 의미에서 각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그들을 결정할 때 참여를 시키지? 근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샘플로 잡았던 세 군데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지? 그것도 중요한 과정이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안 팀장 했던 것처럼 자 도롱뇽의 비탄이라고 하는 그 연극을 만들 때 처음부터 기획을 세울 때 큐레이터 감독이 주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강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3회인가 12회인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12회인가 13회를 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품으로 녹여서 우리가 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 있었던 두암동 프로젝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엔날레 함께 차를도 그 지역 주민들, 상가 주민들, 상가의 사람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모시고 뭐하고. 그래서 비엔날레 어떻게 하면 좋지요? 자, 설명하고 같이 의견을 듣는 거예요. 예술 감독이나 큐레이터하고 미술의 수준으로 따지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만들지? 원래에다 이런 프로그램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작가들이 작품으로 녹여보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기획하는 단계, 그런 단계부터 같이 나가는 그 훈련을 한번 해보자. 자, 또 하나.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큐레이터니까. 사실 모든 것을 예술 감독이 주도를 해서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예술 감독의 자율권과 창의력 다 서포트 해드려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미 다른 영역에서는 공동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레이터들을 또 같이 두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큐레이터들과 공동 프로젝트, 공동 그 작업들이 썩 원활치 못해요. 다른 비엔날레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예술 감독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도를 해가요. 그러면 일단 큐레이터들과의 공동 작업 플러스 우리 스태프들로 하여금 또는 외부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그 리서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끊임없이 또 예술 감독이나 큐레이터에게 그 정보와 또 아이디어와 그것들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동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예술 감독이 최종적으로 파이널라이즈를 하는 것이지. 사실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너무 한 사람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가 돼버리면 작가들은 맞지만 한 사람의 작품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과연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일종의 큐레이터십을 우리 비엔날레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아직 컨펌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다음 에디션에서 못할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정보는 주도록 할 거예요. 제가 우리 리서치 팀을 만들어서 예술 감독이나 큐레이터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비엔날레의 서포팅 팀보다는 우리 비엔날레 팀이 훨씬 더 일하기 좋도록 서포팅을 해줄, 그거는 다음 에디션에서 하겠지만 이제 같이 정말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다음 에디션까지는 못 되겠지만 사실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은 있어요. 아까는 관객과 관계고 이번에는 심지어는 이제 큐레이팅 그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속과 달리 이제 최준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제가 돌릴 건데 질문이나 의견을 들을 텐데 저는 지금 방금 얘기한 박 대표 이사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제 생각할 시즌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엔날레 종언을 자꾸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의 큰 텀이 서큘레이션 한번 크게 돌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비엔날레가 가진 어떤 긍정적 영향력의 그 끝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제로 포인트에서 기존에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규칙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질서를 다시 만들어보는 것들도, 그러니까 정말 예술 감독이 필요한 건지 또 아니면 주제라는 게 필요한 건지, 왜 비엔날레는 유행이라든가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담론을 선도해야 돼라고 하는, 누구나 이제는 그 전문가들끼리는 그냥 그 반복해서 말하는 얘기들을 당연히 전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준환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조금 전에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기에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일단 그 전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비엔날레가 일반 대중을 위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 수준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아티스틱한 그런 인텐시티나 이런 거가 어떤 특정한 그 이벤트를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나 오히려 그 문화 전반에 대한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이 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를 이제 그 내릴 때 그 대중들이 또 내리는 평가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내리는 평가가 있을 텐데 그것들에 얼마나 그 거기에서 괴리라 그럴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들이 어떻게 다르고 또 그거가 어떻게 만약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또 노력들이 필요한지 양쪽 그 일반 대중 또는 저 전문가 집단에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 박사님께는 사실은 이걸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적인 면하고 하드웨어적인 면이 큰 틀에서 있을 텐데 그 광주라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광주로 좁혀져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실 때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어떤 그 아까 5대 여러 가지 지금 뭐 베니스하고 그 세계적인 그런 비엔날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대에 광주 비엔날레가 5대 비엔날레에 이제 속하는 그 정도의 규모와 이제 행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그 어떤 면에서 그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그런 비교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 그런 점이 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그 지금 4번째를 치르셔야 되는데 항상 어떤 그 부딪히는 한 고충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어떤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리고 개선돼야 되는 그런 점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교수님, 늘 제가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CEO와 CP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CEO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고 또 경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이나 그런 게 굉장히 펀드레이징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는 CP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역시 비엔날레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CEO의 역할은 사실은 부수적인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죠. 전시. 감독이 전시의 주 콘텐츠를 한다고 그러면은 역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디렉션, 또 감독을 돕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또 책임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이니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엔날레는 어떻게 전문가나 이 그쪽 전공하는 사람들의 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어필을 해줘야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왜? 나중에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돈을 얻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평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또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뭐 도슨 툴을 준다,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수없이 많은 미리서 막 설명도 하고, 사실 현대 미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와서 보면 쉬워요. 느끼는 대로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저도 방송에 수없이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에듀팩, 그러니까 이 학습 자료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을 받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을 또 현장에서도 하고, 할 수 있으면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많이 유치를 합니다. 또 실제로 또 유치 작업들도 학교들마다 공문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유치단 파견해 가지고 뭐 하고, 참 피눈물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해서 대중들이 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우리나라 미술 교육, 미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이 평가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야 예산을 따거든요. 그리고 아까 아트넷에서 평가하는 것 중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영향력입니다. 미술에 있어서.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큐레이터, 예술 감독이 누구냐. 그들이 전에 퍼포먼스를 뭐 했던 사람들이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관객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전시 규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를 했고 얼마나 많은 작품이 나왔고 그 베뉴는 얼마나 또 크고 넓게 했느냐. 그것도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들을 다 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대표가 늘 관심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관객 문제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문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많은 관객들을 유치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서베이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관객들에 대한 서베이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구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외부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늘 이제 피드백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제가 받은 질문을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교수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문제점과 고충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세계 5대 비엔날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사실 문제라고 크게 느끼는 것은 전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2년이 됐잖아요. 전시장이 22년 동안 쓰고 있는 전시장이다 보니 그 노후에 그 전시장이 노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이 돼야 될 그럴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저희 실무진들한테는 큰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고요.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 곧 내려지지 않을까. 이번 전시를 마무리하고 다음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요. 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크게 지금 떠오르는 것이 결국은 인력에 대한. 제가 저철 비엔날레에서 한 12년 정도 지금 가장 큰 차이는 힘든 일들도 조금 사실 하기 싫어하는 세대이지 않을까. 비엔날레 일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전문용어 써가지고 정말 오바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준비하는 기간이 실제로는 1년 이상이 됩니다. 전시 66개 전시를 위해서 1년 반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아무리 준비를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 시간이 몰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간에 해서 작품이 들어오고 작가들이 선정되고 결국은 작품의 프로덕션이 그 기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7월 정도가 되면 저희가 9월에 오픈을 하면 6, 7월부터는 이제는 항상 야근을 해야 한다는 것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그런 게 있죠. 비엔날레 해에는 못 만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운동도 좀 해서 기초 체력도 좀 높여놔야지 야근을 하루 이틀 해도 괜찮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당연히 내가 미술계에 몸담아야 하고 이 일을 한다면은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그러고 나서 비엔날레를 만들면서 또 자부심과 성취감도 느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느끼는 자부심과 성취감보다는 힘든 것이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스태프들도 보면은 예년과 좀 다르게 층들이 너무 젊어지고 한 비엔날레를 2번 정도 겪으면 4년이 흐르는데요. 그러면은 다른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좀 고민스럽고요. 좀 그래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서 중간 경력자들이 좀 나와줘서 주면 비엔날레가 굉장히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그게 실제로 제가 지금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이 5시 10분인데요. 지금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사실 다른 어떤 그 자리에서 비엔날레를 논할 때보다 구성원부터 뭐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 이 패널들부터 저는 사실은 비엔날레라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구성이라는 그러니까 비엔날레를 많이 참여한 작가도 있고 그 경험이 이제 시작할 작가도 있고 또 비엔날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든 아니면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역할자로서의 시각이든을 갖고 있는 제가 있고 또 대표이사도 있고 실제로 전시를 만드는 사람 십수년 동안 전시를 만들어 온 큐레이터이자 엔지니어로서의 전시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입장들 그다음에 또 다른 분야의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미술계로 진입하려고 하는 예비 작가 그리고 뭐 제가 말씀을 다 못 들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우리의 디스커스를 들었고 디스커션이 뭐 아주 밀도 있게 됐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어떤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짚어졌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의제화됐고 이제부터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서 아까 제가 오늘 디스커션이 잘 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11월 3일에 광주 비엔날레 국제 포럼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보를 하자면 11월 3일에 광주로 오십시오. 거기서 국제 포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발표할 건데요. 꼭 오셔서 같이 듣고 전시도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비엔날레라는 팀을 하나 두고 얘기한 부분에서 사실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저는 구체성의 문제, 그러니까 비엔날레를 왜 하냐, 어떻게 하느냐, 감독은 어떻게 뽑냐, 거기에 예를 들면 운송은 어떻게 하느냐, 용역 업체라는 말을 써야 되냐 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 급진적으로 레디컬리 생각하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누군가가 당연하게 규정해 놓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디스커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박수를 치고 이